네, 여러분들 오늘은 아이컨택트에 정말 역대급 빌런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골목 식당의 팥 칼국수 빌런 이후로 정말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대의 불시착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등장하는데요, 선비입니다. 선비. 컨셉이 선비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흔히 말하는 선비 중에 최고의 선비 뭡니까? 씹선비죠. 그래서 진짜 그 씹선비가 등장했습니다. 조선에서 온 선비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 아저씨고요. 김일명 아저씨입니다. 69세이고요. 조선에서 온 선비라는 컨셉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컨셉이 아니라 진짜 이분은 삶이에요. 가슴팍에 있는 암행어사 마패를 들고 다니는 진짜 찐 조선인이라고 합니다. 암행어사 마패를 지금 손에 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마패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원래 왜 그랬냐면 아버님의 원래 자신의 아빠의 친구분이 서당의 훈장님이어가지고 거기서 배우다가 거기 가서 일손도 돕고 학문을 좀 하라고 아버지가 해서 갔는데 엄격한 생활을 못 견디고 15살에 서당을 탈출했다고 해요. 근데 성년이 되고 나서 이제 취업도 안 되고 어디 하나 이력서 낼 데가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에 괴로워하던 차에 오히려 역행해야겠다, 시대를 역행해야겠다, 그때부터 시작된 조선 선비의 삶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신청자분은 아내분이에요. 아내분. 근데 집사인지 제자인지 훈장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분인데요, 가슴이 너무나도 답답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요,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걸을 때는 본인의 왼쪽 한 걸음 뒤에서 따라 걸어야 되고 여자는 공손히 따라와야 된다라고 훈계를 한다고 합니다. 선비 부인이니까 그래야 한다고 해요. 이쑤시개로 이쑤시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화장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짐도 싸가지고 오늘 왔다고 합니다. 단판을 지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은 집을 나오는 걸로, 그러면 아들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선비 부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일어나서, 물론 촬영 컨셉일 수 있어요. 왜냐면 카메라 각도고 또 시간 타이밍 보니까 딱 켜지자마자 여보시게 이럽니다. 그러니까 한겨울 밖에서 밥 짓는 중인 아내분이십니다. 집이랑 아궁이랑 거리가 꽤 멀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아저씨가 저런 이런 식으로 이 추임새를 듣는데 이 추임새를 듣는데 그 화남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진짜 답답함이 올라와요. 여보시게 계속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듣고 호통에 한달음에 달려가는 아내. 이 장면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널들도 저런 하니까 자신이 일어나니까 의관해야지, 의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독과 갓을 못 써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훈장님의 마음에 안 드시거든 계속 뭐라고 자기 마음대로 갓이 잘 안 씌워지면은, 상투가 잘 안 틀어지면은 엄청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엄청 열받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상투를 직접 머리를 빗어주고 상투까지 틀어줘요. 이런 무슨 조선시대 선비,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남겨주신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게 선비의 정신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고 의관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하면서, 근데 그럼 자기가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꼭 남이 해줘야 되나? 그래서 학문을 하는데 밑받침 대주죠 하면서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아내는 남편의 잠자리를 자신이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활통을 나릅니다. 아내분께서 활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관역이 있는데 저거를 이제 맞춥니다. 저 오른쪽에 서 있는 건 허섭이에요? 아내 아니에요? 딱 명중하니까 여보시게 하고 다시 크게 부릅니다. 이게 나 명중했다라는 말이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집에서 정리하다가 갑자기 나오면서 박수를 칩니다. 이 장면이 너무 이게 실화인가 싶더라고요. 창피한 건 둘째치고 훈장님 마음에 늘 맞춰드리느라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상처가 썩어서 또 문드러졌다고 하고, 선비의 수련 3 가야금 연주입니다. 왜 여기서 가야금 연주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해요. 어쨌든 그래서 역대급 빌런 등장 아니냐 하는데 진짜 개공감합니다. 그래서 맹추위 속 냇가에 손빨래를 하고 있어요. 아내분이 세탁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얼음 깨가지고 빨래하는 형편이고 이때까지 세탁기를 안 써봤대요. 훈장님이 세탁기 쓰는 걸 싫어한대요. 아니 이게 뭐 멀쩡한 냇가도 아니고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자세가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거는 뭐 굳이 생수를 사 먹고 약초가 되는 물들이 흐르면서 그러니 건강하지, 이렇게 그런 물들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네버엔딩 수련 4번째, 팽이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일과가 노는 거밖에 없어요. 이분은 돈을 어떻게 버시는 거지? 네버엔딩 수련 5번째, 연날리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분께서 옷을 사입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아내의 유일한 낙이 TV 시청인데요, 이렇게 나가서 혼자 수련하고 있을 때
아내분이 이렇게 TV 보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합니다. 아저씨가 등장해서 눈치를 주니까 어머니가 눈치 보면서 살짝 그 TV를 끕니다. 하니까 계속 잔소리를 해요. 아버님이 왜 TV를 보고 그러냐, 그리고 전기장판에는 왜 이렇게 지금 낮인데 왜 불을 켜고 이렇게 있느냐 하니까 어머니께서 바느질 했어요 이때까지 하면서 반격을 합니다.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님이 진짜 씨알도 안 들어요. 그만하긴 무슨 어쩌고 저쩌고 자기 할 말만 합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이제 폭발해서 박차고 나갑니다. 근데 그래도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아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되겠네 뭐 이러면서 전기장판을 지적을 하고 불은 어떻게 이렇게 켜놨냐고 하면서 불을 끕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뒤에 가가지고 서러운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기어코 쫓아다니면서 또 잔소리를 합니다. TV도 못 보게 하고 전화도 못 하게 하고 그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럼 난 뭐 하라고요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 전화를 하냐, 쓸데없이 뭐 이렇게 카톡 같은 거 왜 이렇게 하냐, 토끼 하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의 의사대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이 밖에서 비녀를 안 하고 가면은 밖으로 못 다니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비녀를 안 찌르고 무작정 머리를 잘라봤대요. 하니까 그래서 아저씨가 비녀를 하기 싫어서 잘랐구나, 그럼 나도 자를게 해서 이게 바로 그 아내 머리와 본인 머리로 만든 붓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왜 또 가지고 다니는 거야. 길러도 같이 기르고 잘라도 같이 자른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대요. 자기 주장을 둘 다 펼치면 함께 못 산다. 지금도 제가 간혹 극단적인 말을 쓴다, 싫으면 하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극단적인 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말 아닌가요? 빨리 하산해야지. 이게 왜 여기 갇혀 있는 거야. 구토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참으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구토까지 했다고 해요. 아들한테 전화를 한다고 그러면은 자기의 편이 있구나 라고 느끼고, 아직까지 우리 남편분에게 여보 당신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도대체 왜 날 이런 곳에 초대했는지 되게 불마땅해하는 아저씨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제 자유를 찾아서 단판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이게 장막이 올라가니까 어머니를 보고 또 지적을 합니다. 화장한 거, 옷 매무새 막 그런 거 막 지적을 하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내 아내였는데 뉘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짜 빡쳐요. 여러분 이런 말 진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빡칩니다. 그래서 게스트들이 자꾸 아버님께서 눈치 없이 계속 지적만 하니까 아버지 제발 그럴 때가 아니다,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말을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점들이 힘들고 안 들어주시면 저는 오늘 서울 아들하고 살려고 보따리 싸서 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부채를 촥 피면서 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내분이 조금은 무서웠어요, 떨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좀 안타까워요. 어머님이 얼마나 당하고 참으면서 살아왔는지,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고 살아왔는지 이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조선 라이프 고수 그리고 조선 라이프 타도의 대결로 아이 컨택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질 것 같은데, 아내의 불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아저씨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다음 화를 예고하는데요. 어쨌든 진짜 역대급 빌런이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암을 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제 안에 암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너무 얼탱이가 없어서 이게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애환이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없어요, 뭐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이런 삶을 몇십 년 동안 살아오신 것 같은데, 아내분은 도대체 이게, 저 아직도 궁금한 게 아저씨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오게 됐는지 또 너무 궁금하고, 좀 떡밥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해결되지 않고 암 걸리는 떡밥들만 너무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상 오늘 아이 컨택트 열선비 우리 10 선비님 편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암 걸리지 않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꼬박.